제 멤버십 가입은 구독력,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만을 위한 특별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조세입니다. 하나은행이 집주인이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가 시행 10여일을 앞두고 방침을 철회했다. 보험사 요청에 따라 급증하는 전세대출 사기를 막고자 검토했던 조치가 전세대출 원천 차단처럼 와전되자 보류하기로 했다는 게 은행의 설명이라고 하는데, 하나은행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해당 조건의 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라 건별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대출 모집인에게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슨 핑계가 이렇습니까? 소유기간 6개월 이하 주택은 동일 기준으로 전세 자금 대출 불가로 하겠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갔는데, 그럼 처음부터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잘 줬어야죠. 여론 안 좋아지니 말 바꾸기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당초 하나은행에서 6월 1일부터 소유기간 6개월 이하 주택에 한해 전세자금 대출 차단이라고 하니 소비자들 사이에서 은행에서 어떤 의도가 있던 간에 해당 계약의 전세 대출이 모두 막힐 거라고 걱정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추가 규제다 라는 의견도 나면서 현 정책의 일환이다. 하나은행에서 그걸 먼저 선제 발표한 것 뿐이다. 물꼬를 튼 것 뿐이다. 이런 식의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집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정부의 발표가 우선적으로 있고 금융권에서 제도를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 차단을 언급하니 국민들이 정말 놀란 겁니다. 추후에도 전세자금 대출은 이런 식으로라도 절대로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세라는 좋은 제도인데, 서민들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자칫 잘못하다간 오해를 크게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뜩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가 급등이 일어나는데, 다행히 먼저 철회하겠다고 해서 참으로 반갑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신 무주택자분들께서는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에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흘려듣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규제가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러니 여력되신다면, 그리고 실거주라면 누구라도 선호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추후에 이런 규제가 생겨도 대출 나오지 않는 낭패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올 한해는 격통의 시기가 될 겁니다. 더 이상 폭락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외치는 집값 폭락은 오지 않습니다. 7억이 15억이 되는데 급매물로 13억 5천이 나왔다 해서 그게 폭락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집값 현상은 잠시 조정이라고 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늘 서울은 몇 년간은 오르고 그 다음에 집값은 크게 떨어진다. 강남도 역시 크게 떨어진다. 몰랐죠? 그래서 올해 집값도 고점이고 버블이 있기 때문에 크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변곡점에 대해서 주의하라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말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98년과 2008년에 서울 인근으로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도시가 그때 몰아닥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락기 때는 과도한 입주 물량의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단순히 종부세와 금리 인상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주 물량 없이는 절대로 폭락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폭락이 일어나게 만들고 싶어도 시중에 팔려고 내놓은 매물들이 6월 1일부터 자취를 감출 텐데 어떻게 폭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특정 지역에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아야 정해진 데드라인 안에서 이사 가기 위해 기존 집을 가격을 다운시켜 내놓고 좀 더 저렴해진 가격을 잡는 매수인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안정화 현상을 겪게 되는데, 지금 내놓는 매물은 이제 급매물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소유자들은 일단 내놓고 팔리면 좋은 거고 안 팔려도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매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 줄다리기에서 매도인이 전혀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 6월 1일부터 종부세와 재산세가 포함된 호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폭락이들이 그렇게나 2021년에 폭락한다고 떠들어댔지만 눈에 보이는 하락이 오기나 했습니까? 이제 상승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투자자이기에 무조건적인 상승은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투자자야말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락이 오는 시점을 읽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배로 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이 오기를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폭락이들이 임대사업자 매물 50만 채가 시중에 풀린다고, 그 매물 폭탄 때문에 부동산 폭락 온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50만 채 중에는 빌라가 대부분이고 시장에 영향 줄 만한 실속 있는 아파트는 거의 없다는 점. 그 당시 그들이 폭락을 주장할 때는 임대사업자 매물이 풀릴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으니 국민들은 가분기니 이 말의 진위를 밝히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억력이 좋고 상당히 스마트하다는 점, 그들이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한 것을 모두 화면 캡처한 뒤 톡방에서 짤방으로 돌려보고 있다는 점, 폭락이들이 알긴 하겠습니까? 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도 옮긴다며 세종집값 들쑤시더니 2억 낮춰도 안 팔려. 이 말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뭐 사실일 수도 거짓일 수 있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6월 1일부터 판세는 확실히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종은 전국구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조정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값이 싸지면 득달같이 달려가는 곳이 바로 세종시입니다. 지금은 매수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호가를 낮추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매수자들끼리만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매도인은 정작 아무 관심 없는데도 말이죠. 다같이 우리 무주택자로 남는 거야. 정부에서 아파트 한 채씩 나눠줄 때까지 말이야. 손을 꼭 잡고 앉아서 아무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서로를 살피고만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6월 이후부터는 매물이 갑작스럽게 사라진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동일 매물 묻기 누르고 눈팅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매물들의 소유자가 걷어가 버리면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대전하고 세종이 부동산 동일 구역으로 묶였는데 세종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전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진입할 것이 뻔합니다. 세종은 올 한해 13단지 7,892세대가 입주 계획에 있습니다. 세종은 투기 과열 지구 및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한데 매월 입주 물량이 있지만 분양가가 워낙 저렴해 전세 세팅하고 나면 투자금이 거의 들지 않거나 오히려 남는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매 제한 풀리는 매물도 시중에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종시 폭락은 올 수도 있죠. 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8만 세대를 단기간 공급한다면 쑥대밭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점. 이번 상승장에서 남은 것은 세종은 전국구 투자자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점. 앞으로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이 남아있는 곳, 만약 올 한해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세종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